이 메타버스라는 용어 자체도 어느 학계나 이제 업계에서 이렇게 합의된 용어는 또 아니고요. 어떤 미래 세상에 대한 모습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또 그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세상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 가지 되게 주제들을 또 나눌 수 있지만 메타버스 전문가는 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간단히만 살펴보고 또 성경적으로 어떻게 또 이것을 볼 수 있는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라는 것은 이제 비욘드라고 해서 가상의 혹은 초월의, 너머의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verse는 어떤 세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메타버스 하면 이제 가상 세계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합니다. 혹은 초월 세계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올해의 단어로 선정이 되려는 후보 중에 있다가 NFT,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도 좀 이따가 잠깐이나마 좀 살펴볼 텐데, 어쨌든 메타버스, 크립토 이런 단어 여기 이제 후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NFT가 이제 올해의 단어로 선정됐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합의된 그런 용어는 아니지만 공통적인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면 지속성이 있는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리셋이나 어떤 끝이 없는 무한히 지속되는 세계를 이제 만들고자 하는 거고요. 또 동시성, 그러니까 현실과 동일한 시간 개념을 이제 가지고 있어서 가상 세계에서도 현실처럼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세계,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또 경제성, 그러니까 이 가상 세계 안에서 어떤 개인 혹은 기업이 이것을 만들고 소유하고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경제 구조와 체계, 이것을 이제 구현하고자 하는 게 이제 메타버스, 그런 가상 세계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메타버스 관련 용어, 뭐 이제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런 거 좀 들어보셨죠? AR, VR, 그리고 이제 또 혼합현실이라고 해서 이제 증강현실하고 가상현실이라는 게 이제 그거잖아요. VR 같은 거 이렇게 써가지고 게임 세계에 딱 들어가가지고 내가 마치 게임 세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제 VR이고요. 또 증강현실은 실제 공간 위에 가상의 정보를 마치 이제 홀로그램처럼,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어떤 홀로그램을 띄워서 가상 세계를 가져오는 것, 이게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포켓몬스터 게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증강현실이고요. 근데 합친 게 이제 혼합현실,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접목시킨 것. 그리고 또 확장현실이 나왔습니다. 혼합현실과 함께 이제 미래 신기술, 이것도 이제 살펴볼 거지만 까지 포함한 것으로서 결국 이제 메타버스로 가고 돼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초연결, 초실감, 디지털 세계,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연결시키는 어떤 디지털 가상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이 대기업들이 이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대기업 회사들이요, 오래전부터 준비했다가 이제 사회적인 정서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이것을 런칭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가상세계라는 것은 예전부터 이제 있어 왔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것도 사실 1992년에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에서 등장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소설가가 만드는 이제 개념인데, 그때부터 준비를 해왔지만 이 사람들의 사회적인 정서가 이 가상세계에 어색한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코로나라는 그런 팬데믹, 그런 이 비대면 사회를 2년 정도 겪고 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적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서가 이런 가상 세계에 대한 어떤 목마름, 갈급함, 더 구체적이고 더 현실적인 걸 보고 싶다는 어떤 갈망을 확인하고 이제 대기업들이 런칭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요, 계속 이게 뭐 어제자 오늘자 뉴스들입니다. 뭐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드는 데 굉장히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너도 나도 메타버스가 미래다. 그러니까 미래 세계는 곧 메타버스 세계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싸이월드도 다시 이제 재개한다고 그러죠. 근데 메타버스로 이제 돌아온다고 합니다. 네이버, 이거는 이게 아마 저게 어제자 뉴스였을 거예요. 어제 이제 네이버가 요거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데뷔 2021이라는 이제 컨퍼런스에서 런칭을 한 건데요.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인 아크버스를 이 대기업 네이버가 이제 만들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기 네이버의 네이버 랩스 이렇게 치시면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요 관련 이제 기사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요 이제 아크버스가 이 네이버가 만들고자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인데, 이거에 대한 이제 정의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아크버스란
AI, 로봇, 클라우드, 디지털 트윈 기술 융합을 통해 요거 단어들을 조금 위에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AI, 로봇, 클라우드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디지털 트윈 기술, 이것도 조금 생소하시죠? 근데 이것도 메타버스 기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술 융합을 통해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 간의 데이터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세상. 여기서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 간에 연결되는 세상,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기술들이 있잖아요. 클라우드 기술, 디지털 트윈 기술, 이런 것들이 이미 있었던 것이기도 하고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기술들인데, 이게 이제 융합을 해서, 그러니까 이 합쳐져서 탄생하는 게 바로 메타버스 세계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이 3주 전에 페이스북이 지금 이 마크 저커버그가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하고 또 왓츠앱인가요? 이제 세계가 이 마크 저커버그가 이제 CEO로 있는 어떤 그런 회사들인데, 이거를 이제 이 전체를 관리하는 어떤 통합 브랜드를 런칭한 거예요. 그래서 요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It is time for us to adopt a new company brand to encompass everything that we do. To reflect who we are and what we hope to build, I am proud to announce that starting today, our company is now Meta. 그래서 아예 그 브랜드 이름을, 회사 이름을 메타라고 바꾼 겁니다. 그래서 요 이제 기호도 보시면 이게 이제 그런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이제 자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 기호. 이게 이제 무한대 기호죠. 왜냐면 이 뉴에이지 어떤 세계 정부주의자들 이제 윤회 사상을 또 믿기 때문에 요 상징 기호를 많이 씁니다. 근데 요 기호를 로고로 해서 메타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이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뭐 기술들, 어떤 뭐 공통점, 특성 이런 거 딱 들었을 때 이게 와닿지는 않으시잖아요. 이거 뭐 다 일일이 제가 뭐 시간상 설명드리기도 뭐하고 해서 이 영상을 좀 보시면 이들이 이제 만들고자 하는 게 뭐구나라고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딱 보시면 이거 뭐 영화에서나 나오는 뭐 CG 아니냐 싶지만, 이 사람들, 이 대기업들은 여기에 완전 진심이에요. 이제 코로나 팬데믹 사회로 인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 정서도 이제 만들어졌겠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하고 이 플랫폼을 이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그런 플랫폼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right, perfect. Boy. Oh, hey, Mark. Hey, what's going on? Hi, Mark. What's up, Mark? Whoa, we're floating in space? Who made this place? It's awesome. Right? It's from a crater I met in LA. This place is amazing. Boz, is that you? Of course it's me. You know I had to be the robot, man. I thought I was supposed to be the robot. Whoa. I knew you were bluffing. Hey, wait. Where is Naomi? Let's call her. Naomi. Hey, should we deal you in? 그러니까 지금 가상 세계에 있는 건데 현실 세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죠. 그죠? 뭐 전화를 한다거나, 3D 아니면 뭐 이렇게 뭐 That's 포커를 cool. 놓는다거나, 게임을 Send that link 한다거나. over so we can all look at it. This is stunning. Okay, that is something. It's awesome. I love the movement. Wait, it's disappearing. This is amazing. Hold on. I'll tip the artist and they'll extend it. Wow. Brilliant. If you guys like it here, I have another room that you're gonna love. Check out this forest room. Huh, let's see it. Koi fish that fly? That's new. This is wild. Hey, one sec, Boz. It's Priscilla. Hey, you have to see this. Beast is going crazy. Oh, I love that guy. We've got to show that to the kids. Can you also send that to my dad? I'll message him. All right, see you at home. This place is great, Boz, but there's something I got to get back to.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가 이렇게 쉽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상 세계에서 현실 세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연결되는 거죠.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구분이 모호해지고 희미해지는 겁니다. 이건 이제 메타라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구현하려고 하는 메타버스 세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다른데, 이것도 공통점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이제 접목시키고 융합시키려는 그런 이제 플랫폼을 얘기합니다.
Hey Mari, what you got for me? To find those who share our views, yet offer different perspectives. Look over here. Challenge us with new ways of seeing. That I think we should. Deepen our understanding. And enrich our lives. 홀로그램 기술을 사용해서 最后一笔的时候， 가상 세계를 현실 세계로 가져오는 Great 거죠. things happen when we commit to something bigger than ourselves. 그래서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한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게 하는 거죠. Place this here. Let's see how we go from there, okay? This sense of collaboration and the feelings of connection it brings excites us. Hey, just in time. I'm gonna move it slightly, okay? It's yours, take it. We have 2 planes right now on the same trajectory. As we put people first, technology fades into the background. 이 아바타도 사용하는 거 보시니까 이제 아까 그 이제 메타의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가상 세계도 마찬가지고 이 아바타를 사용하죠. 원함의 아바타를 사용할 수 Changes the 있습니다. world we see. These numbers are looking great, actually. There's promise in the possibilities, and what we see and create next will stretch the imagination. Good morning, Sarah. Morning. Slowly coming towards the thumb. A world without boundaries. Good job. A lot better than yesterday. Yeah. 그 방금 용어 들었죠? World A without world where boundary라고 technology 했습니다. enhances, 그러니까 not 국경이 limits 없는 humanity. 세상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인 겁니다. With people front, center, and in the spotlight. The future is here, and here can be anywhere. Introducing Microsoft Mesh. 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메쉬라는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제 런칭을 했고요.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여기 핵심은 국경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융합시키면 국경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메타버스에 이제 부동산까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한송도님이 알려주셔서 제가 가져봤는데 일단 영상, 요 이제 홍보 영상 잠깐 간단하게 보시고요.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어스2라는 이제 플랫폼인데 아까 무한대교 보이시죠? 무한대교.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의 지구, 그러니까 가상세계의 지구를 똑같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100m 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30평 정도 된다고 그래요. 30평으로 다 이렇게 타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타일을 이제 부동산처럼 파는 겁니다. 아까 이제 프레이즈 1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를 이제 런칭한 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3단계까지 구현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요것도 뭐 어떤 이제 한 성도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요것도 거의 뭐 장난 수준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플랫폼. 요거 제가 사이트 한번 직접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뭔지. 자, 요게 방금 보신 그 어스2의 이제 홈페이지거든요. 이거 요 무한대교 또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실 세계, 이 지구와 똑같은 가상 세계 지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이제 뭐랄까요, 그 모든 지역을 아까 말씀드린 이제 30평 단위로 이렇게 다 타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타일을 이제 부동산처럼 파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사이트 이렇게 로그인하시면요, 여기 땅 사는 거 있죠. 여기 클릭하시면 이 땅을 실제로 사람들이 살 수 있어요. 이거 제가 지금 청와대에 찾아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사가지고 산 사람들의 국적을 이제 표시할 수 있거든요. 이게 중국 국기. 이게 중국 국기 맞나요? 그죠? 이 중국 사람들이 청와대는 다 샀습니다, 여기.
그리고 이 한국인도 우리나라도 좀 사죠. 미국도 약간 변두리족, 이 중국한테 밀려가지고 변두리족 좀 이렇게 사고. 그죠? 이렇게 지금 보면 이 부동산을 사고 있는 게 이게 얼마에 지금 팔리냐면 이 청와대는 조금 청와대 보이시죠? 이게 지금 사람들이 여기 이 국기 표시된 건 다 산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한 사람이 샀나? 이 사람이 여기 다 산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보니까 이게 얼마야? 이게 지금 타일 하나당 40불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4만 원이죠? 그러니까 요거 타일을 지금 몇십 개 사니까 이게 지금 19,000달러인가요? 그러면 한 2천만 원 되죠? 2천만 원 넘죠? 그러니까 2천만 원 가지고 이거 산 거예요. 이게 아직 이게 가상세계인데 이걸 사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사고 팔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갈매동 한번 쳐볼까요? 갈매동? 여기에다 이렇게 사고 싶은데 사실 수 있어요. 갈매동. 갈매역. 갈매역은 아무도 안 샀습니다. 이게 하면 누가 샀다. 여기 아이파크인가? 이거 최대경 주님 아니에요? 최대경 주님 여기 사시는데 여기 한 사람 샀네요. 여기가 누가 샀고 아직 갈매동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강남 이런 데 가잖아요. 뭐 다 팔렸어요 이미. 그리고 자유의 여신상 한번 쳐볼게요. 마지막으로 자유의 여신상 뉴욕에 있는 거. 자, 이거는 우리 한국인들이 다 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짜배기 자기 여신상 딱 세워져 있는 여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 이 어스트라는 이제 플랫폼의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이제 땅을 이제 매매할 수 있게 런칭을 한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돈 주고 사고 있고요. 또 이거를 자기가 가격을 올려서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얘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이 땅을 샀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런 데 이제 클릭해보면 요런 게 나와요. 아직 여기 이제 런칭은 안 됐는데 이 지역에 이 땅에 이제 모래가 어느 정도 있고 뭐 금이 어느 정도고 오일이 어느 정도 이게 이제 나와요. 석탄이 어느 정도고. 요걸 가지고 요 땅에 내가 산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건축물을. 내가 원하는 대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 이제 콘서트장을 짓고 싶다, 백화점을 짓고 싶다, 뭐 전시관을 짓고 싶다, 뭐 교회를 짓고 싶다 이렇게 이제 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제 이 메타버스라는 이 가상 세계에 내가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들어가서 사실 이 어스트라는 게요, 이제 오큘러스 아시죠? 요거 이제 가상세계 VR 이제 회사잖아요. 이제 페이스북이 또 2조 5천억 원인가 이제 주고 이제 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만든 오큘러스의 창립자가 여기 이제 고문을 이제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3단계 때는 내가 이제 뭐 그런 뭐 VR을 쓰든 뭐 수트를 입든 해가지고 여기 이제 들어가서 내가 만든 건축물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콘서트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실제 가수를 이렇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콘서트장을 되게 멋지게 크게 만든 거예요. 뭐 여기 몇만 평을 사가지고 몇만 평짜리 콘서트장을 만든 거예요. 가상세계에서는 가능하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여기를 자꾸 몰리니까 어떤 가수가 내가 여기서 가상으로 콘서트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 그 가수한테 돈을 받고 또 거기에 이제 몰리는 사람들에게 티켓을 파는 거죠. 그럼 그게 경제 활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의 아까 특징 중 하나가 뭐였죠? 완전한 경제 체계와 구조를 이제 실현할 수 있는 세계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구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콘서트 같은 경우도 보면요. 잠시만요. 이거 다시 돌아가세요. 그래서 아까 이제 콘서트를 좀 예로 들었었는데, 실제로 그 포트나이트라는 이제 메타버스 게임이 있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그런 가수들 실제로 어떤 가상 콘서트를 해서 돈을 번 케이스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이 경계에 얽매이지 않는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게임 속에서 뮤직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신곡 다이너마이트로 폭발적인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방탄소년단. 요즘 미국 주요 방송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하고 있는데 다이너마이트의 새 뮤직비디오는 뜻밖의 장소에서 공개했습니다. 드디어 공개합니다. 그 장소는 바로 포트나이트. 이용자 3억 5천만 명의 온라인 배틀게임 포트나이트 속 무대에서
다이너마이트의 안무 버전 뮤직비디오를 최초 공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상 세계에서 개인 뮤직비디오를 튼 이용자들이 거예요. 이 뮤직비디오를 가장 먼저 관람했습니다.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를 이용자의 아바타가 관람할 수 시청자가 있는 따라하기 티켓을 또 판 위한 거겠죠. 게임 아이템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래퍼 트래비스 스콧은 코로나로 공연을 못하게 되자 온라인 게임 속 가상 콘서트에서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무려 1,200만 명이 동시 접속해 스콧의 아바타가 노래한 공연을 즐겼고 그의 신곡은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게임 속에서 유명 가수들의 라이브 공연 실황이 펼쳐지고 스타워즈 시리즈 같은 영화의 미공개 영상을 상영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뮤지션들과의 다양한 형태의 콜라보를 계획하고 있고 현실에서 제한되어 있는 경험을 게임을 통해서 확장해 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은 가상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아까 그 이제 미국 래퍼 그 트래비스 스콧이라는 사람이 이 포트나이트 콘서트에서 이제 가상 자기 아바타로 콘서트를 했는데 여기에 2,770만 명이 몰렸대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현실 세계 콘서트장은 없잖아요. 이 가상 세계는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루에 우리나라 돈으로 220억을 벌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메타버스에 자본이 지금 몰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보면요, 결국 돈이 몰리는 곳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여기 게임 세계에 내가 언제 들어가서 그렇게 활동할 일이 있겠어 싶지만 결국 돈이 몰리는 곳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어떤 경제 활동, 경제 구조가 이런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볼 수 있고요. 이 메타버스 교회도 나왔습니다. 교회. 이거 예전에 정동현 원장님이 저한테 지하유창에서 기억나세요? 우리 메타버스 교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실제로 미국에 보면요, 이 메타버스 교회를 하는 데가 생겼어요. 이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편집한 영상은 다 갖고 올 수 없어서 여기 이제 그 메타버스 가상세계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요. 그래서 이게 다 아바타로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못 쓰고 있겠죠. 근데 일단 여기 한 집사님이 여기 나와서 일단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나와서 설교하시기 전에 광고를 먼저 이렇게 하는데 한번 보세요. 이제 목사님 부르죠. 목사님 나온 거예요. 오징어 게임 저기 수트 입고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번 사람들 다 아바타들 고개 숙이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 20-30명밖에 없는데 이 가상세계에 있으니까 이 공간은 예배당이 엄청 커요. 이게 막 스크린 보세요, 스크린. 이런 거만 하나 살려면 1억 5천만 원이에요. 현실 세계에서. 이 기도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여기 이제 성경 구절 스크린에 띄워놓고 우리처럼 설교를 지금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현재 있는 메타버스 이제 교회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홈페이지 제가 이 보시면 이거 한번 영상 보세요. 여기 이제 홈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어떻게 이제 이 메타버스 교회에 참여할 수 있는지 전 세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회인 겁니다. 국경이 없으니까요. 이제 저도 이제 몰랐는데 이제 아트스페이스라는 어떤 그런 메타버스 이제 플랫폼입니다. 지금 이제 그래픽이 좀 허접해 보이긴 하지만 여기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찬양 같은 경우는 찬양 영상 하나 틀어놓고 다 같이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오늘 이제 설교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메타버스 세상이니까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읽을 때 그냥 예배당에서 읽는 게 아니라 이제 어디 이게 우주처럼 만든 공간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는 겁니다. 되게 이제 실감나게. 그리고 이제 본문 말씀 히브리서 7절에서 이제 40절 읽을 때 거기 이제 노아 방주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그 방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노아 방주 어떤 그런 이제 그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막 노아 방주 올라가서 막 사진도 찍고 하면서 이제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40절 방에 또 이제 들어가니까 거기 이제 모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모세 또 이렇게 딱 이렇게 연출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면서 한번 이렇게 만져보면서 그럼 이제 설교를 듣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메타버스 이게 또 이제 그 29절에 30절에서 29절에 이제 또 저기 홍해 갈라진 사건 또 이제 기록되어 있으니까 홍해 갈라진 것도 연출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설교 듣고 이제 침례식도 합니다. 메타버스 교회에서 침례식도 하는데 요거 영상 한번 요거 하나 볼게요. So because of your faith, because of your love for God's word, I baptize you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이 가상세계니까 침례 발틱에 배경음악을 넣어줄 수 있어요. Just as Jesus didn't stay dead. 그리고 아바타니까 물속에 오래 잠겨 있을 수 있죠. 잠겨 있는 상태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겁니다. 침례에 대한.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나오세요라고 하니까 네. 예, 이제 아바타가 이제 나오면서 침례가 이제 받은 겁니다. 막 사람들 막 이제 축하해 주죠. 이 다음 사람이 이제 침례 받는 건데 스크린에다가 간증문을 띄워놔요. 침례 받기 전에 간증을 딱 이렇게 읽는 겁니다. 자, 이제 크리스탈이라는 사람의 이제 침례식입니다. 굉장히 진지합니다. 이분들은. 이 크리스탈이라는 사람 이제 침례 전에 이제 아까 간증 읽었잖아요. 제가 말하느냐고 이제 또 못 들으셨고 또 영어라 좀 노출할 수 있는데 뭐라고 간증했냐면요. 자기가 이제 어떤 이제 신체적인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제 그 얘기하는 게 그 공황 장애라고 하죠. 공황 장애가 있어가지고 자기는 교회를 이제는 나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메타버스 가상 교회가 이렇게 생겨서 내가 이제 나와서 침례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장면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교회는 뭐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도 원하면 이제 들어올 수 있겠다는 어떤 그런 상상도 해볼 수 있고요. 근데 또 이 아바타가 지금 침례를 받은 건데 이게 신학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이 침례를 받은 거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신학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논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이제 메타버스 세상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기존에는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제 플랫폼이었지만 여기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대기업들이 또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이런 회사들이 이제 뛰어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더 익숙해지고 또 적응하려고 할 겁니다. 또 이것이 나의 어떤 경제 활동과 연관이 된다고 하면 너도 나도 뛰어들겠죠. 유튜브 같은 경우도 원래 이 정도 거대 공룡 플랫폼은 아니었는데 여기 이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너도 나도 채널을 만들어서 이렇게 뛰어들고 있었던 것처럼 이 메타버스도 이제 그런 세상을 이제 구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자, 요것만 하더라도 지금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일단 이 세상, 이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 기술들 뭐 다 볼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좀 보면서 지금 어떤 세상이 오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에 추구하고자 하는 구현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그 세상이 이제 어떤 세상인가. 이걸 한번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말씀 또 다니엘서에 보면 그 미래 세상, 우리가 소위 이제 적그리스도의 왕국 혹은 환란기 세상이라고 하는데 그 세상에 대해 이제 묘사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과 좀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HMD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겁니다.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그 이제 무언가를 이렇게 뭐 안경 같은 걸 이제 써가지고 이제 가상 세계에 내가 이제 직접 들어가서 이제 볼 수 있는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기술도 굉장히 이제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오큘러스라는 회사를 이제 구글에서 원래 1조 5천억 원에 살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 안 판다 이래가지고 페이스북에서 2조 5천억 원에 산다고 하니까 이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2조 5천억 원을 투자해서 이제 회사를 샀어요. 그만큼 이 메타버스에 지금 자신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세상. 자, 근데 보면요. 이런 세상이 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쓰고 있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보면 좀 거추장스럽지만 이게 이제 삼성에서도 그렇고 애플에서도 그렇고 이게 이제 이런 안경처럼 나옵니다. 선글라스처럼. 그럼 사람들이 요거를 이제 이렇게 쓰고 다니면서 여기에 이제 마치 홀로그램도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면 현실 세계, 가상 세계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 또 이런 되게 휴대가 편한 안경을 통해서 언제든지 원하면 가상 세계에 들어갈 수 있고 접속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기술이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되게 시각적인 것에 되게 치중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근데 보면 성경 말씀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쓰여있죠. 그러니까 이 인간이 어떤 시각적인 것에 되게 치중하게 되고 그것에 자극을 너무 많이 받게 되면 사실 이 보이는 것이라는 것과 이 반대되는 개념이 믿음이라는 것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의 약화 현상이 이제 발생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더 희미해지는 세상이 오는 거죠. 계속 가상세계에 접속하든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의 현실 세계는 더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스마트폰이라는 것, 인터넷 어떤 서핑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이 뇌과학자들이 발표한 연구 결과 중에 하나가 이 뇌 구조가 이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언가 문서를 되게 빠르게 스캔하는 그런 기술에는 이 뇌가 되게 예전보다 더 발달됐다고 나옵니다. 또 이제 발전을 했는데 그만큼 무언가를 가만히 이렇게 정독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독해하는 그런 능력은 점점 더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가상세계, 또 시각적인 어떤 가상세계에 오래 머물다 보면 당연히 그런 뇌도 점점 더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을 수 있는 능력과 멀어지게 될 겁니다. 그 능력이 점점 더 퇴화하게 되겠죠. 또 디지털 휴먼이라는 것도 이제 이런 이제 기술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바타, 뭐 이제 AI 그런 이제 기술이죠. 왜냐면 이런 가상세계에 들어가려면 또 아바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바타가 나의 어떤 현실 세계에서 표정과 말투 이런 것들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기 위해서 이런 이제 디지털 휴먼의 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 아바타라는 말의 그 실제 의미가요, 구름 타고 오는 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원래 아바타가.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 보면 구름 타고 재림하시죠. 근데 이제 아바타를 위한 그런 디지털 휴먼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데요. 자, 이 아바타라는 게 결국 어떤 형상, 나의 형상이고 나의 이미지를 이제 표현한 거잖아요. 근데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얘기인데, 대목인데,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죠.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이건 이제 거짓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고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15절 보면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그러니까 이미지죠, 이미지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짐승,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드는 어떤 이미지를 만드는데 보니까 그 이미지, 그 현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했대요. 이 거짓된 자. 그러니까 이 형상은 원래는 생명이 없는 존재인데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또 그래서 그 짐승의 이미지, 형상이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다 어떤 방법으로든 찾아서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현상.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 좀 시간상 좀 빠르게 제가 좀 플레이를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 말하는 거 보이세요, 전문가가?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아바타 같은 건데 이게 단지 뭐 게임에 나오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나의 생각과 기억을 공유할 수 있고요.
나처럼 생각할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게 한 또 다른 나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형상인데 요한계시록에도 그 형상이 영어로 이제 이미지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인데 이게 말도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마치 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생명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박사가 죽은 후에도 마치 이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이것이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되게 소름 끼치는 기술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발전을 지금 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이제 기술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또 이런 성경 말씀과 좀 이렇게 접목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일단 뼈대만 좀 짚고 넘어가고요. 또 이제 햅틱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이제 뭐냐면 이런 이런 어떤 뭐랄까요? 이런 이 모션 수트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이제 입음으로써 내가 가상 세계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들이 어떤 뭐 조이스틱으로 내가 내 아바타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현실에서 움직이는 것을 그대로 가상 세계에서도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요거 이제 사진은 이제 테슬라 슈트라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X1 슈트라고 해서 굉장히 또 기술적으로 뛰어난 그런 슈트가 또 5개월 전에 런칭을 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 이제 상용화가 또 될 수 있다고 하고요. 사실 요게 이제 먼저 이게 이제 나온 이유가 애초에 나온 이유가 이제 군사적인 그런 이제 무기로 사용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트를 입었을 때 이제 근육을 이제 움직여서 나의 원래 힘보다 많게는 뭐 5,000배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그런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치 뭐 아이언맨 뭐 영화 보는 이제 그런 것처럼 이런 이제 수트나 아니면 다른 어떤 햅틱 기술을 가진 그런 의복들을 입음으로써 혹은 그런 장비들을 장착함으로써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인들에게는 이제 가상 세계에서 더 편안하게 살고 활동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기술일 거고요. 군사적으로는 나의 힘을 더 늘려주는 어떤 그런 기술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또 보면요, 사실 사람이 보면 이 뇌만 빼고 거의 뭐 인공심장, 인공신장, 인공관절부터 해서 거의 모든 인체들을 다 인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뇌만 빼고. 그러니까 이 어떤 세계정부주의자들도 이런 이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접목시켜서 내가 영원히 살겠다라는 어떤 그런 뉴에이지 사상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어떤 그게 단지 사상이 아니라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해지는 어떤 그런 이제 세계가 이제 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제 그 환란기 세상, 그 이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어떤 그 세상에 대한 이제 마지막 그 왕국,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그 예언이 있잖아요. 그 신상의 이제 발에 해당되는 세상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왕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거기 43절, 다니엘서 2장 43절 보면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새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이제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어떤 다른 모습의 로마 제국과 이제 섞이지 못한 어떤 그런 이제 해석으로도 보지만 또 어쩌면 이것이 새와 진흙, 어떤 그런 기계와 사람이 섞이는 어떤 그런 모습을 예언한 거다라는 해석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메타버스가 구현하고자 하는 세상의 모습을 볼 때 이 말씀이 혹시 그런 모습을 예언한 것이 아닌가라고 또 추측해 볼 수 있는 해석이 있습니다. 또 메타버스를 위해서 또 필요한 기술이 이제 전자화폐, 가상화폐 이제 기술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등장하는 게 아까 잠깐 언급한 NFT입니다. 그러니까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해서 이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희소성이 강조된. 그래서 이건 이제 다른 가상화폐, 뭐 비트코인 이런 것과 다르게 여기는 이제 고유 인식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이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뉴스 한번 보셨을 겁니다. 여기 이제 여기 이제 뭐라고 하더라? 무슨 저기 제가 이름 까먹었어요. 근데 어떤 이제 사람이 이제 그린 건데 요 이제 그림이 그 사람만 그린 이제 고유한 거, 희소성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걸 이제 이런 그림을 파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저기 요 그림 얘 있죠, 얘. 이 얘 하나가 6천억 원에 팔렸습니다. 최근에 6천억 원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그 NFT를 통해서 사람들이 가상 세계에서 이게 이제 전자 그림이죠, 전자 그림.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메타버스 이런 가상세계 메타버스 혹은 이런 전자세계, 이 디지털 세계 속에서 이런 실제적인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경제 활동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어스2에서도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게 그런 메타버스 안에서 뭐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사거나 아니면 내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캐릭터가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어 판다거나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이제 그 안에서 실제적인 경제 활동을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세계를 이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크 저커버그가 그런 이제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을 이제 런칭하면서 얘기한 것 중에 기조연설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디지털 세상에서 쓰이는 3D 소품을 만들 수 있도록 제작 도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만든 소품에 시각 효과를 적용하고 사용자 터치에 반응하는 상호작용도 추가할 수 있다. 제작한 소품을 사용자가 거래할 수 있도록 호라이즌 마켓플레이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우리는 이러한 커머스가 메타버스 경제를 키울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러한 생태계는 수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만들어서 그냥 즐겁게 이 메타버스 안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노세요. 게임하세요. 이 차원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거죠. 이 메타버스 가상세계 안에서의 그런 완전한 어떤 경제 구조를 이제 이루겠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사용되는 게 아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NFT,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나오는 어떤 전자화폐들이 이런 거래 수단으로 사용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화폐 개혁도 이루어지게 되겠죠.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서 여기에서 경제 생활을 현실 세계보다 더 많이 하게 되면 어떤 종이 화폐보다 이런 가상화폐 혹은 전자화폐들의 사용량이 훨씬 더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화폐 개혁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또 통합 화폐가 되게 쉽게 등장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 안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엔터부터 게임까지 NFT가 이제 질주하고 있다. 이제는 메타버스 시대 이런 이제 뉴스도 계속 등장하고 있고요. 뭐 대표적인 그런 이제 뭐랄까요 좀 일루미나티 또 기업인 SM 엔터테인먼트나 뭐 초록뱀 이런 데도 이제 뛰어들고 있습니다. 싸이월드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메타버스와 NFT 장착하여 이제 돌아온다. 이런 이제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신경 기술 이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제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한 이제 기술 중 하나로서 이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BCI 기술 이게 이제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라는 이제 기술인데요. 그러니까 뇌와 이 컴퓨터를 연결하는 기술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뉴럴 링크라고 일론 머스크가 만든 회사예요. 근데 이제 뭘 하고자 하냐면 이제 요만한 동전만한 더 링크라는 칩을 이제 개발했습니다. 요거를 사람 이제 머리에 심어서 이걸로 이제 뭐 치료도 하고 뭐 데이터도 이제 저장하고 이렇게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거의 뭐 이제 구체화가 됐고요. 이렇게 이제 뭐 충전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 뇌에 이거를 되게 쉽게 이식할 수 있는 로봇까지 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 잠깐만 볼게요. 자, 요런 이제 그 로봇가 있는데 요 로봇으로 수술을 하면 전신 마취 없이 1시간이면 수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근하기 전에 잠깐 가서 딱 받고 1시간 저기 수술 받은 다음에 출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이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일론 머스크가 요거 이제 왜 내가 이제 개발하겠다고 생각했냐, 이게 예전에 이제 인터뷰한 내용인데 인공지능이 이제 사람의 어떤 그런 지능을 앞지를 거다. 이게 이제 뭐 특이점, 과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이제 특이점이 올 거다. 그럼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거다. 다스리는.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이제 진화해야 된다. 이제 요걸, 이런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개발한 게 이제 그 뉴럴 링크라는 이제 그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메타버스가 무슨 관련이냐면 아까 이제 보셨듯이 막 수트 입고 이거 쓰고 이러면 막 그 가상세계 한번 접속하려면 막 그 메타버스에 접속하려면 막 거추장스럽잖아. 막 그때마다 입어야 되고. 근데 뇌에다 요거 하나 이렇게 딱 박으면
이게 결국 뭐 촉각 이런 것도 뇌가 다 이제 관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더 그런 메타버스에서의 삶을 더 뭐랄까요, 더 쉽게, 더 편하게, 더 실감나게 할 수 있는, 막 그렇게 만들어주는 기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딱 받고 있으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어떤 뭐 수트를 입지 않아도 내 아바타가 저기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칩이 컴퓨터하고 연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 보면 여기 이제 여기 없나? 여기 이제 여기 잘 안 나와 있네요. 이게 이제 그 인터넷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블루투스하고도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뇌에 칩을 박았는데 그 칩이 인터넷하고 연결이 된다면 그건 내 뇌가 인터넷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인터넷에 지금 특히 되게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는 클라우드와도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보면 요거 영상 하나 이거 아까 이제 본 거죠. 생각만으로 각종 전자기기를 다룰 수 있도록 뇌 이식용 칩을 개발 중인 뉴럴링크가 원숭이가 생각만으로 게임을 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뉴럴링크 공동 설립자인 일론 머스크는 하반신이 마비된 환자가 다시 걸을 수 있도록 할 제품을 만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9살짜리 원숭이가 비디오 게임 화면 앞에서 조이스틱을 손으로 만지며 공을 사각형 모양 쪽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공이 사각형에 닿을 때마다 빨대에서 나오는 바나나 스무디를 먹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조이스틱은 플러그가 뽑혀 있는 상태입니다. 또 다른 게임에서는 조이스틱이 아예 없이 쳐다보는 것만으로 게임을 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원숭이 뇌에 꽂힌 칩을 통해 작동하는 겁니다. He's focused and he's playing entirely of his own volition. It's not magic. The reason Neuralink works is because it's recording and decoding electrical signals from the brain.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2016년 공동 설립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는 원숭이가 게임을 하는 동안 뇌에 심은 컴퓨터 칩을 통해 뇌신경에서 전해지는 각종 정보를 토대로 뇌 작용과 손의 움직임을 연동시켰습니다. 이를 토대로 원숭이가 조이스틱을 움직이지 않더라도 뇌에서 발생하는 신경 정보만으로 게임 속 막대가 움직이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원숭이가 뇌칩을 이용해 텔레파시로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다고 소개한 일론 머스크는 이번 실험을 토대로 인간 두뇌에 이식할 칩을 개발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You could do a lot. It's sort of like if your phone went at your brain or something. The installation of a link done in under an hour. So you can basically go in the morning and leave the hospital in the afternoon. 뉴럴링크는 인간의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해 알츠하이머와 치매, 척수 손상 등을 치료하고 궁극적으로는 인류를 인공지능과 결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뉴럴링크의 첫 번째 제품은 신체 마비 장애인이 엄지손가락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더 빨리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이고 그 다음 제품은 하반신 마비 환자들이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자신의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메타버스가 굉장히 이제 또 상용화되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면 이런 거 하나 받고 싶겠죠. 그럼 뭐 이런 거 막 고추장스럽게 막 안 껴도 내가 이게 움직이고 싶은 대로 내 아바타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야심찬 목표 중에 하나가 이걸로 이제 뭐 알츠하이머나 치매를 이제 고치겠다. 사실 뭐 알츠하이머 고칠 수 있다면요, 이거 하나로 사람의 생각, 정신도 어느 정도 조종할 수 있는 또 기술이라는 거죠. 아까 뉴스에 안 나와서 이 영상 하나 캡처했는데요. 이거 보세요. 이 뇌에 박은 칩을요, 이 아이폰으로 이거 버튼 하나 눌러서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하고. 그래서 이제 블루투스 어떤 그런 인터넷 이제 시스템도 이제 있는 거죠. 이게 BCI 기술. 그래서 이게 아예 뇌에 이렇게 직접 이식하는 그런 이제 칩이 있고 또 그냥 이렇게 머리에 쓰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 이제 뇌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이식을 직접 해서 하는 게 더욱더 정확하고 정교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 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게 뇌에 이것을 장착시키고 박는 게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게 됐다면 당연히 미래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뭘 쓰는 게 아니라 이식하는 쪽으로 가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요, 이 짐승의 편 또 나오죠. 보면 9절에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래서 이 짐승의 표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 짐승의 표가 사람들이 이마 안에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대목, 그런 예언이 있는데 어쩌면 이런 점 때문에, 이런 기술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짐승의 표를 단지 손 안에뿐만 아니라 이마 안에도 받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메타버스가 이것을 더 촉진시키겠죠. 이런 기술을, 또 이런 필요성을 그 안에서 더 편안하고 쉽게 살기 위해서 그냥 하나 딱 박아서 내가 생활할 수 있고 또 이걸로 결제할 수 있고 이걸로 더 능력치가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좋은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것을 선호하게 되는 세상이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접근성에 대해서 보면요, 이것도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이제 5G와 이제 클라우드 기술이 뭐랄까요? 이게 이제 기반이 되는, 이 기술이 이제 기반이 되는 그런 세계가 이제 메타버스 세계가 될 겁니다. 이거 5G 클라우드, 예전에 이 5G 강연할 때 한번 좀 설명했지만요, 결국 이 5G 클라우드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연결 사회. 그러니까 5G와 클라우드라는 기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세계를 다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예전에 이제 설명한 바도 있고 또 얘기하려면 길어지기 때문에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사회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연결이 되게 되면 이게 가능하게 되는 게 바로 치밀한 통제입니다. 그죠? 통제가 굉장히 치밀하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단일 정부입니다. 그죠? 단일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는 한 통치자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스템으로는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메타버스라는 플랫폼, 그게 진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그런 플랫폼을 사용하든 어쨌든 이런 기술들을 이제 종합하고 융합해서 모든 사람들과 그런 사회 경제 시스템부터 해서 문화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해 놓으면 기술을 가지고 한 사람이 정말 전 세계인을 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세상과 사회가 구현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거 좀 이렇게 흥미로운 거 하나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재미로 좀 들으시면 됩니다. 그 언어 유희라고 하죠. Play on words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이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록하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사실 이 단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되게 많은 부분에 특히 이제 구약성,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언어 유희를 되게 많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어의 창시자이시고 그러니까 언어를 가지고 노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도 이런 좀 재밌는 대목들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언어 유희를 하시는 그런 이제 대목들이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5장 2절에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 그러니까 남자 이름만 아담이 아니라 사람을 아담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사람이란, 인간이란 이제 뜻이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뭐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흙이 히브리어로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아다마라고 돼요. 아다마. 그러니까 아담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용어이고 아담은 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마치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아담과 흙인 아다마의 발음이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너희가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아담은 아다마에서 왔은즉 아다마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언어 유희를 되게 많이 사용하죠. 그러니까 또 이제 그 바벨탑 보면 이 바벨이라는 그 이제 발음하고요, 혼동이라는 발음이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에 혼동이 왔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언어 유희들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히브리 구약 성경 보면요,
이런 언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언어 유희가, 이거 언어 유희는 제 표현입니다. 이게 500회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가지고 노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또 하나만 더 예를 들 텐데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바빌론 이 벨사살 왕이 되게 막 교만해져가지고 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손이 딱 벽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막 글씨를 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25절에 보니까 기록된, 이게 이제 딱 이게 글을 쓰니까 막 이 벨사살 왕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막 엎어지고 막 이 글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막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라 했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니엘은 소환했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것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해석을 하는데 25절 보니까 기록된 글은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니 이게 이제 갈대어입니다. 아람어도 좀 섞여 있는 갈대어거든요. 26절 그것의 해석은 이러하니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세셔서 그것을 끝내셨다는 것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다니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며 베레스는 왕의 왕국이 나뉘어서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니이다 하니. 자 보세요. 25절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28절 다니엘은 또 베레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 베레스도 그렇고 우바르신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원래 그 의미는 뭐냐면 divide, 그러니까 나누다 라는 단어, 그 의미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다니엘이 이것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해석하는데 이제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니다 까지 이제 해석을 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 베레스 우바르신이라는 단어는 divide라는 의미밖에 없는데 이게 발음이 우바르신이 우페르신 이렇게 돼요. 이것은 또한 Persian, 그러니까 페르시아인이라는 의미와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바르신 혹은 페레스라는 단어 하나로, 그죠? 이 왕국이, 이 바빌론의 왕국이 나뉠 것이다. 근데 페르시아 사람들에 의해서 나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것도 이제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언어 유희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로, 그죠? 이거를 여러 의미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죠. 예언으로 주신 거죠. 자, 요거를 이제 기억하시고 어떤 이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어떤 언어 유희, 이거 좀 기억하시고요. 아까 이제 그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가 이제 그 브랜드를 런칭했잖아요. 그 런칭한 회사 이름이 이제 메타였습니다. 메타. 저커버그가 직접 이제 설명하는 거 보세요. 이 의미를요. I am proud to announce that starting today, our company is now Meta. I used to love studying classics, and the word meta comes from the Greek word meaning beyond. 자, 이 메타라는 이름을 이제 어디서 영감을 받아 지었는가라고 하면서 이제 그리스어에서 가져왔다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을 한 겁니다. 이 메타는 그리스어 메타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의미가 beyond, 뭐뭐를 넘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고 또 그리스어 메타를 보면 뭐뭐 사이에, 뭐뭐 뒤에, 뭐뭐를 넘어서, 초월해서, 뭐 이후에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스어.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메타라는 이제 그리스어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메타버스라는 게 그러니까 메타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상 세계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이 메타라는 그리스어의 의미가 이후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후의 세상, 그러니까 미래의 세상.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꼭 이후의 세상인 겁니다. 그 의미대로 보자면요. 메타버스는 곧 미래 세상인 거죠. 뒤에 나오는 세상. 이제 이런 의미잖아요. 자, 근데 보면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 보면 요한계시록 전체의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보면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가 본 것들,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요한이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왕좌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봤죠. 그래서 그 본 것을 1장에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것들도 기록했죠. 그게 2장과 3장에 나옵니다. 2장과 3장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요한 시대에 지금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 7교회에 대한 것들을 기록을 했죠. 그리고 4장부터 교회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이제 환란기 세상,
그 7년 환란기 때 이제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인지가 4장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후에 있을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1장은 요한이 본 것들 기록한 거고 2장 3절은 지금 있는 소아시아 이때 당시 그때 당시 있었던 것들 그 소아시아 7교회를 이제 기록한 것이고 4장부터는 이후에 있을 것들 즉 이후 세상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죠? 미래 세상을 기록한 겁니다. 특히 4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요한이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휴거되는 장면으로 시작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니까 순식간에 요한이 채워 올라갔죠. 교회의 휴거를 또 예표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4장부터 보면 이제 이후의 세상이 나오는데 그게 휴거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4장부터 나오는 세상이라는 것은 휴거 이후에 나오는 세상이죠. 요한계시록 개요에 따르면 교회의 휴거 이후에 나오는 세상, 이게 이후에 있을 것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나오는. 근데 여기 나오는 이후에 있을 것들, 영어로 이게 이제 hereafter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쓰인 그리스어 단어가 메타입니다. 메타타우타. 이것도 재밌죠. 그죠? 어쩌면 모르지만, 이거 교리 이런 거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미래를 다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미래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근데 특히 요 단어, 미래 세상을, 이후에 있을 세상을 표현하는 요 단어를 메타라는 그리스어를 또 사용하셨다는 거죠. 아까 말한 이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요. 이 일 뒤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교회 시대 뒤에 이런 의미죠. 여기에도 이제 여기에 영어로 after thi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메타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 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더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 이게 뭐죠? 메타 세상입니다. 이후 세상이잖아요. 환란기 세상.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지금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쓰인 hereafter도 역시 메타라는 그리스어가 쓰였습니다. 또 보면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이 12절 말씀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예언인데, 그럼 기록인데, 너가 본 열뿔은 열 왕인데 그들이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짐승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1시간 동안 왕으로서 권능을 받느니라.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능과 힘을 그 짐승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게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사실 혼자만 통치한다기보다 10왕, 그러니까 10명의 어떤 그런 권력자가 이 적그리스도를 도와주는 겁니다. 이제 그런 대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보면 이제 12절에 영어에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으로서 권능을 받느냐. 여기 이제 with에도 메타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여기 흥미로운 건 보면요. 보죠. 10명의 통치자가 적그리스도를 돕는데 13절 보죠.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능과 힘을 그 짐승에게 주리라.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이 되게 오래전에 이제 쓰여진 책이어서 이제 신학자들이 계속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해석해 왔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해석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있던 모든 해석들은 다 그냥 해석입니다. 왜냐면 이게 교리적으로 뭘 정립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게 뭔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뭔지는. 근데 이게 참, 저도 이게 읽으면서 늘 좀 흥미롭고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의아했던 게 이 부분입니다. 이들이 한 생각을 가졌다.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성령님께서 지금 내주하게 하고 계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도 한 생각 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제 이 권력자들은 이 날고 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능과 힘을 적그리스도에게 주는 겁니다. 굉장히 어떤 권능과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다 10명이 한 생각을 가지고 짐승에 그 힘을 주는 겁니다. 자, 근데요, 보면 여기 너가 본 열뿔은 열왕인데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요한이 본 환상 중에 이 10명의 권력자를 이제 뿔로 본 거예요, 뿔. 근데 이 뿔이라는 게 성경에서 물론 어떤 권력, 권위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단어로도 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혹은 적그리스도에게 힘과 권능을 주는 이 뿔들은 다니엘서에 보면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 10뿔이 다니엘서 7장에도 똑같이 예언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내가 그 뿔들을 깊이 살펴보는데 아까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그 뿔들입니다. 그 10개 뿔들. 보라, 다른 작은 뿔이 그것들 가운데서 나오더니 처음에 뿔들 중에 셋이 그것 앞에서 뿌리째 뽑히더라. 시간상 다 강의하지 않고요. 또 보라, 이 뿔에, 그러니까 요한이 이 뿔들을 깊이 살펴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게 상징, 추상적인 상징이 아니라 뭔가 실제하는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봤을 때 뭔가 어떤 실제하는 모였던 거죠. 그러니까 깊이 살펴보는데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한 입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뿔들에는 눈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입은 하나인 겁니다. 그죠? 그리고 10뿔들이 또 한 생각을 가지고 이 적그리스도를 돕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에게 권능과 힘을 준다고 쓰여있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건 이제 소설입니다. 그냥 뇌피셜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가능할까라고 본다면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이제 메타버스 세계로 가면 갈수록 더더욱 그렇게 될 텐데요. 지금 이 디지털 세계가 현실화되면서 이 권력의 모습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중국의 인구가 14억이잖아요. 근데 페이스북 사용자는 27억 명입니다. 그러니까 마크 저커버크라는 사람은 27억 명의, 그러니까 중국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이제 고객으로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지난 미국 대선도 페이스북이 뭐 이렇게 뭐 누구를 당선시켰다 이제 이런 어떤 음모론도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디지털 세계를 가지고 있는 혹은 어떤 그런 사람들을 사용자들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 어떤 그런 플랫폼의 권력이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이 마크 저커버그가 예전에 이제 그 리브라라고 하는 가상화폐를 만들려고 했죠. 근데 정부의 정책에 이제 부딪혀가지고 DM으로 이름 바꿨고 이제 또 지금 노비라는 또 가상화폐를 지금 런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자화폐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보면 아까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같은 것도 마찬가지. 이제 지금 뭐 세계에서 가장 저기 큰 부자잖아요. 뭐 세계 1위 부자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갖고 있는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을 뭐 예를 들어서 그 뉴럴링크를 딱 이제 그 널링크라는 걸 이제 런칭을 했는데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기술을 가진 그 한 사람의 권력이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설이고 뇌피셜이지만 어쩌면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에서의 그런 권력자는 어떤 정치적인 인물일 수도 있지만 어떤 국가의 인물일 수도 있지만 사실 대기업의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특히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더더욱 그렇게 되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왜 이 대기업들이 메타버스라는 세상을 만들려고 할까요? 이게 사람들에게 더 멋진 놀거리를 제공하려고 하는 걸까요? 단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이 현실 세계에선 이 세상은 본인들이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진 어젠다가 뭐냐면 자기의 세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그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어젠다를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결국 그게 궁극적인 어젠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지배할 수 없다면 다른 세상을 만들어서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서의 그 메타버스의 수장은 누구죠? 예를 들면 페이스북의 뭐 CEO나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권력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게 현실 세계의 어떤 경제 활동보다 그 메타버스에 더 많은 경제 활동이 일어난다면 그 경제 활동에 대한 룰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죠. 물론 이제 제약이 좀 있긴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타버스의 세상이 구현이 되면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 혹은 그 CEO의 권력이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을 다 통제할 수 있고 감시할 수가 있죠. 지금은 CCTV들이 그런 감시하는 눈들 역할을 하지만 메타버스가 되면 한 사람이 그 메타버스 안에서 일하는 모든 활동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감시할 수 있는 눈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10명의 왕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교리가 아닙니다. 뇌피셜이고 소설일 수 있죠. 소설이지만 어쩌면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힘과 권능을 적그리스도에게 준다면 진짜 그 적그리스도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요 진짜 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생각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다 뇌에 칩을 박으면 그 10명의 권력자들이 다 진짜 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보면 다니엘서 예언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 혈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빌 게이츠죠. 페이스북, 메타로 바뀌었지만 마크 저커버그 그리고 아마존 완전 뭐 대기업이죠. 그죠? 그 사람도 그렇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 공통점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전부 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10명만 있으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뭐 테슬라나 이런 뭐 뉴럴링크 이런 기술들만 가지고 있으면 진짜 한 사람이 이런 기술들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면 그 사람이 진짜 세계를 장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에 이걸 이제 제 뇌피셜로 좀 이렇게 강의를, 그러니까 제 생각을 이제 얘기를 한 거죠. 흥미를 위해서 그냥. 근데 이제 제가 이거 또 그 이후에 좀 찾아보니까 요 안토니오 네그리라는 사람이 이탈리아 이제 정치, 그 윤리 철학자래요. 이 사람이 제국, 엠파이어라는 이제 책을 썼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국주의와 식민 질서, 소비에트 장벽이 무너진 지금 제국이라는 새로운 체제가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경제, 문화적 교환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다. 자, 요걸 얘기하면서요. 이 제국에 대해서, 이 새롭게 등장하는 제국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제국을 만드는 주체는 더 이상 국가가 아니라 기업일 가능성이다. 그러니까 어떤 이 국경과 국적을 초월한 어떤 초국가적 기업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기업들을 보면 국경과 국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 초월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전 세계적으로 뻗쳐나, 뭐 넷플릭스도 마찬가지. 넷플릭스도 유대인 건 거 알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지금 그럼 뭐 SNS부터 해서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하나로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 사람이 또 말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그런 여기서 이제 제국이라는 어떤 개념은 국가가 만드는 제국이 아니라 예전처럼 그런 제국이 아니라 이것은 그런 초국가적 기업과 또 이들이 만들어내는 자본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의 흐름이 있는 곳에 제국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면 유엔에서도 뭐 2030년 해가지고 뭐 계획 발표한 거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모든 세계 권역을 뭐 10개로 나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보면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마지막 왕국, 그게 이제 10발가락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10명의 통치자들이 되어 있고, 이런 걸 보면 어떤 이런 10개의 왕국이, 우리가 예전에는 그게 10개 국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지금 보면 이게 실현이 가능할까 싶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이게 개벽이 일어나지 않는 어떻게 10개의 권역으로 될 수가 있지? 싶은데, 만약 이런 초국가 기업들이 세계를 장악하게 되면 정말 10개의 권역으로 전 세계를 이렇게 다스릴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실현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국이라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데, 이제 이게 기업 국가의 형태로 갈 거라는 겁니다. 국가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국가처럼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많은 철학자들이 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치계 철학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특히 이게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메타버스예요. 메타버스는 왜냐하면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또 다른 세계를 만드는 거죠. 거기에 부동산이 있고 경제활동이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거기에 몰리면서 자본의 흐름이 거기로 다 흘러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세계가 나오겠죠. 어쩌면 이 10개의 왕국이 10개의 메타버스가 아닌가? 이런 좀 흥미로운 상상도 좀 해봅니다. 요거 말씀만 좀 보고 마실게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요. 이 적그리스도의 예언 중에 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보세요. 25절 보면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신성모독하는 말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또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는 게 세 가지가 지금 나오는데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고요. 또 지극히 높은 이의 성도, 환난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는 게 뭐냐면 때와 법을 바꾸려는 생각을 한대요. 이게 이제 어떤 유대인들의 그런 명절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실제로 어떤 시간과 어떤 시간 체계와 어떤 법을 바꾸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동안. 근데 지가 뭐라고 어떻게 때와 법을 바꿔. 근데 메타버스 안에서는 이게 가능하죠. 원하면 시간 시스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법도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죠. 그 정도로 영향력과 권력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요. 근데 보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를 아무도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휴거의 날과 시각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의 재림, 아니 지상 강림도 우리가 날과 시각을 알 수 없어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성경 말씀에 보면 휴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년 환란기가 있잖아요. 그 7년 이제 정해진 예언된 시간이죠. 그럼 보면, 이걸 생각해보면, 예전에 저도 좀 이게 좀 이상했던 게, 좀 궁금했던 게, 그러면 휴거 시점을 기준으로 7년을 계산하면 이 환란 성도들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사탄도 이걸 알 거란 말이죠. 이 말씀을 예언을. 근데 만약에 그런 시간 체계를 바꿀 수 있다면요. 시간과 이 때를 바꿀 수 있다면 이 환란기 세상에서 사는, 이 메타버스에서 사는 사람, 미래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은 정확한 시간을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제 생각입니다. 다. 제 생각인데 저도 이런 것들이 좀 그냥 막연했다가 너무 이게 도대체 뭔가 싶었다가 이 메타버스라는 걸 좀 이렇게 공부해 보면서 오늘 시간상 이 방대한 내용을 다 정리할 수는 없었지만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어떤 이제 이런 모습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이렇게 저는 좀 연관되는 부분이 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메타버스 세상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아까 이제 얘기한 그런 10개의 뿔들, 그런 10 권력자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권능과 힘을 적그리스도 한 통치자에게 준다는 어떤 그런 대목, 그런 대목을 보자면 이런 메타버스 세상에 있어야만 가능한, 그런 메타버스를 구현한 그런 기술들이 융합되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다면 기술적으로도 그래서 그런 세상, 적그리스도의 세상,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기술적으로는 지금 가능하게 된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네이버에서 이제 발표한 아크버스의 그런 정의를 보면 정확히 이들이 무엇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가? 어떤 방향, 어떤 세상, 어떤 미래 세계를, 어떤 메타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게 다니엘서 말씀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말씀과 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그것들이 성취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볼 때,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날과 시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그때 이런 징조를 보고 그때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화과 나무만 보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이런 징조들만 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과 사회에서 우리가 여전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내팽개치고 무화과 나무만 바라보고 사는 삶은 성경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 있으려면요. 깨어 있으려면 이런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지금 아직 연한가 아닌가, 잎사귀를 얼마나 내었는가를 보면서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책의 마지막 책이죠.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더라. 12절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단지 막 두려워 떨고 너무 무서운 세상인데 이럴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정말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세상 사는 사람 다 부질없어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내가 이 대언의 말씀들,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지키는 자로서 영원한 복을 준비하겠구나. 그죠? 또 그런 선한 행위를 또한 보임으로써 예수님께서 주실 보상을 위해 내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경각심을 갖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의 1시간 반을 했습니다. 1시간 반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시간상 좀 미흡한 설명들이 있었는데 이걸 뭐 시리즈로 막 매주 할 건 아니지만 이게 지금 보면요. 이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 딱 강의 들으시고 난 다음에 뉴스 키시거나 뭐 인터넷 보시면 이제 쏟아져 나올 겁니다. 점점 더. 그러면 요거 이제 오늘 들은 연습하고도 좀 이렇게 접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 거고 또 계속 이제 정보가 업데이트 될 거예요. 그러면 저도 이렇게 보다가 요거는 한 번 더 좀 해도 되겠는데 싶은 게 있으면 혹은 오늘 좀 미흡한 설명 중에서 따로 떼서 이것도 성경과 어느 부분이 좀 일치하는가 라는 부분이 또 좀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한번 시간이 되는 대로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 요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